한번 들이받고 대통령까지 꿈꾼다는데 가능성이 있나요? 그 사람 사주가 경진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사주와 비슷해서 아마 그쪽에 대망의 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을 정치인으로 뽑으면 안 되고, 이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 84조를 위반하고 지금까지 갖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교수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 찬탈한 겁니다. 강제로. 거기에 1등 공신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분명히 그랬어요. 엄중히 선거에 대해서 뭘 묻겠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종로로 국회에 나갔어요. 내가 후보 시절에 이낙연이 돈 썼다는 말이 내 귀에도 들렸어, 거기서. 그런데 윤석열은 국회의원 한 명도 소환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고 그 유일하게 싸우는 민경욱 의원을 스마트폰에다 압수수색을 하고 탄압했어요. 지금까지 부정선거가라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아는데 윤석열이 일 않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또 믿어요? 이거 정말 우파들이 황교안을 믿은 것처럼 황교안을 믿었어요. 황교안이야말로 자기 주군을 적진에 바친 역적입니다. 그런데 자유우파라는 사람들이 내 종로로 나갔을 때 황교안을 다 밀어요. 그리고 기자들이 썩었어요. 이낙연 황교안만 찍고 우리 같은 후보는요 이렇게 쳐다도 안 봐요. 이렇게 카메라는 저쪽 우리 쳐다보고 이상한 놈들이라고. 대한민국 언론도 썩고 다 썩었습니다. 이거는요 미국이 개입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국은. 그래서 일각에서는 추미애와 윤석열이 원수처럼 싸운다는 견해가 있고, 아니다, 추미애와 윤석열, 문재인이 내부적으로 한 통속으로 쇼를 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게 50대 50인데 어떻게 봐야 하나요? 나도 50대 50일 겁니다. 충분히 그 사람들 짜고 그렇게 짜고 치는 고수톱일 수도 있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왜? 두 사람 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 임명을 했죠. 임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수톱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제가 이번에 그 4.15 국회의원 선거를 보고 조금 이상하게 느낀 것은 민주당이 이겼는데 기뻐하진 않아요. 그러면.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초상집 같았었죠. 그때. 졌는데 슬퍼하지도 않아요. 원래 선거에서 이기면 얼싸안고 막 박수치고 눈물 흘리고 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오히려 잠잠하고 미래통합당도 슬퍼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이긴 놈도 이긴 것 같지 않고 진 놈도 진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300명 국회의원이 이미 짜고 결과를 안 게 아닌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희경 같이 그렇게 우파인 척하고 나경원 같이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지금 말 한마디 못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좌파 정권 공산주의 쪽으로 넘어간 걸 알고 자기네들 생면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부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앞으로는 기존의 대통령 국회의원 하는 놈들 한 놈도 찍어주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선거가 지금 이대로 하면은 바꿔치기 하면 소용없어요. 네. 선관위에서 잘 보이는 만 나는 된다고 봅니다. 나도 종로에서 인기가 꽤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투표를 해보니까 너무 더러운 수치야. 완전히 이것은 만들어 놓고 치는 겁니다. 나는 하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내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 앞으로는요 동사무소도 하면 돼요. 동사무소 가서 지문인식 딱 하고 투표하면 딱 가서 들어가 보면 모니터에 후보 누구누구 나와요. 그리고 딱 누르면 백병찬 본인 인증되었습니다. 그러면 몇 번 찍겠습니다. 자막이 나와요. 내가 5번을 찍었어. 5번 앞으로 숫자가 딱 올라가서 달리는 걸 보고 스마트폰 찍고 나오면 돼. 비밀 장소일 때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하면은 선관위가 없어야 돼. 선관위 놈들이 나는 제일 나쁘다고 봐요. 이거 없애야 되고, 선관위라는 것은 대통령이나 그 집권 여당의 꼭두각시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 당선된 사람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관련해서 잘 보인 사람들만 당선됐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래통합당의 면면을 볼 때 문재인과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그렇죠. 문재인한테 꼼짝 못하는 것들은 다 당선이 됐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번에 저는 참 감사한 게 그 강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가 네. 물론 뭐
뭐 믿을 수 없다는 사람도 있고 뭐 애국자라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강용석 변호사가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어요. 네, 고소도 그리고 많이 해놓고 공병호 박사님도 정말 애를 많이 쓰셨고 네. 뭐 바실리아 조슈아 그리고 지만원 박사님도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예. 그리고 민경욱 의원도 참 그 사람 돈도 없고 자금 예. 그 조직력도 없는 분이 예. 지금 여야당에서 또라이 소리 들으면서 혼자 싸워요. 있겠대요. 국회의원 출신이니까. 네. 근데 민경욱 의원이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어떤 SNS에서 내가 그동안 기자들한테 밥도 사주고 들었어요. 식사 접대도 많이 했는데 내가 이거를 폭로하니까 어떻게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네. 뭔가 보이지 않는 세력이 그걸 회방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유가 미국의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를 딥스테이트라고 하는데 네, 맞아요. 이 피자 게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뭔가 했더니 피자 게이트가 미국의 정치권이나 월스트리트 재벌들, 미국 헐리우드 가수나 배우들이 좀 변태적인 성자가 많대요. 예. 그래서 남의 집 귀한 뭐 3살, 4살, 대여섯 살 여자아이, 남자아이를 납치해서 집단으로 섹스해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강간해서 죽이고 인신제사해서 그 어린아이의 시체를 구워서 먹고 이거를 폭로한 사람은 또 죽었대요. 죽이겠죠, 그런데. 근데 이쪽에 보면은 힐러리나 클린턴이나 오바마 쪽 그리고 차기 대선 후보 민주당의 바이든 그리고 미국 헐리우드 배우 탐 행크스 같은 확실하진 않지만 들린 바에 의하면 유명한 뭐 스포츠 스타라든가 방송인들이 다 어린아이를 납치해서 집단 강간하고 그 비디오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CIA, FBI를 총동원해서 이미 몇 명을 구속을 했대요. 아이고 훌륭한 일 하셨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 세력이 머리에 총을 쏴서 죽이든지 그렇죠. 음식에 독을 타서 트럼프를 암살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 트럼프가 까딱하면 암살당할까 걱정되는데 어떨까요?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우리나라 이성계 이태조하고 트럼프하고 김영삼 대통령하고 나 백병찬이는 사주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성계의 그 태조는 일본군을 육군에서도 10만 명을 한 번에 죽인 적도 있고 단 한 번도 고려를 지키면서 진 적이 없는 사람이 자기 자손 전준희 씨가 500년을 집권했거든요. 그렇게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도 국회의원 20대의 국회의원에서 대통령 될 때까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IMF라는 국가 부도도 냈지만 김영삼을 터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단단합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미국은 케네디 대통령도 암살당했죠. 링컨 대통령도 암살당했죠. 지금 반대 세력들이 그 두 대통령을 암살한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주가 탄탄하기 때문에 거기서 저는 죽지 않는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을 하고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특히 CNN 같은 뉴스가 그렇게 하는데요. 예. 미국의 이런 어떤 그 범죄 단체, 미국의 국민들을 속이고 미국을 파괴하려는 그 세력들이 신문 뉴스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나쁘게 공격하는데 그건 다 사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죠. 그래도 그나마 폭스 TV는 그나마 공화당 쪽에 있어서 네. 순수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 공산당의 자금이 미국 국회의원들 여야당에 뿌려져서 매수했다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나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에는 미국 국회의원들이나 고위 공무원들에게 일종의 미인계를 써서 예. 중국이 어떤 이 섹스나 포르노 비디오 같은 거를 갖고 가능하죠. 이것으로 너 내 말 안 들으면 폭로한다.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약점을 잡고 미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트럼프를 공격하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지금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그 홍콩 액션다 성룡이 있습니다. 성룡이 봉사도 많이 하고 착하고 겸손하다고 소문났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 공산당 간부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간부냐 하면은
한국으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의 간부급으로 성룡이 공산주의자로 지금 소문이 났습니다. 이미 예. 사실 확인이 됐고 예. 성룡 아들도 마약하다가 중국 공산당에 잡혀서 감옥에 갔다가 성룡 자기 아버지 백으로 나왔는데요. 네. 성룡은 중국 공산당의 힘을 얻어서 계속 영화 주연을 맡아서 돈을 잘 벌어요. 예. 근데 저는 참 감동한 게 영웅본색으로 스타가 된 주윤발 선생님이 계세요. 그렇죠. 근데 주윤발 선생님과 유덕화 선생님 예. 그리고 양가위나 임다라, 서국, 553 이런 감독님들은 자유수호. 중국에서 영화 촬영을 네. 못해도 좋다. 네. 나 돈 못 벌어도 좋고 이 광고 CF로 수백억을 받는 스타들인데 나 수백억 수천억 포기해도 홍콩의 민주화를 돕고 그렇죠. 우리는 돈 포기하고 중국 공산당과 맞서 싸우겠다는 걸 듣고 존경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어려울 때 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참 인기를 얻고 있는 허경영 선생님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허경영 선생님이 나오면 찍을 거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지지자분들한테 왜 찍나요 했더니 지금 문재인이나 여야당 300명 국회의원이 다 그렇죠. 도둑놈이고 다 정신병자고 맞아요. 그리고 최소한 허경영은 빨갱이가 아니다. 맞습니다. 비록 말에 실수가 있어도 빨갱이는 아니가 차라리 허경영을 서울시장으로 뽑고 네. 다음에 대통령까지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현 허경영 씨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펄쩍 뛰고 뭐 했다는 둥. 저번에 총선 때도 내 친구 때문에 가봤더니 이번에 백석이 나오지 않으면 나는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넉살 좋게 서울시장도 나오고 대통령 또 하겠다고 자기 신인이라고 이렇게 헛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아무 관계도 아닌데 혹시 썸씽이 있었더라도 아니라고 해 정치인인데 신랑 허경영 신부 뭐 박근혜 써놓고 있다가 그 일로 해서 형까지 살았잖아요. 거짓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를 보고 둘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여야 국회의원들보다는 허경영 씨가 훨씬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말씀드리면 내가 그 성룡이라는 사람하고 내가 한번 맞짱을 터져 본 적이 있습니다. 왜 네. 그랬느냐? 수년 전에 통영시에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판옥선을 놓고 거기에 성룡을 이순신 장군 역으로 세우겠다는 정보가 들어와서 유경익 박사의 내 정보를 얻고 내 차에 이순신 장군의 관복과 그 2m 칼 있잖아요. 내가 쓰는 칼. 네. 그 쌀을 들고 내가 통영시 시의회에 내가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그 칼 무거운 걸 탁 거니 놓고 내가 손 계속 들으니까 발언을 해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칼은 백병찬이가 유일하게 쓰고 있다. 이건 나밖에 못 쓴다. 나는 대한민국의 나는 전통 그야말로 나는 무사로서 내가 거기서 쓰려고 하는데 왜 중국의 성룡이 여기 와서 써야 되느냐. 내가 그래서 통영을 가서 2박 3일인가 거기서 있어서 왔었는데 그때 그 행사가 성룡이도 못 올라가고 나도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통영시 시의회에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룡을 그렇게 올려보내고 싶거든. 성룡하고 나하고 경기를 시켜라. 누를 정해놔라. 주먹발 다 쓰든지 말든지 하겠다. 내가 지거는 내가 깨끗이 물러가고 내가 성룡을 때려 눕히거든. 내가 이순신 장군 칼을 들고 판옥선에서 내가 이순신 장군 대행을 하겠다.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데 거기에 어떤 여자가 하나 있는데 성룡의 여자친구래.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그 의회하고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참 답답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중국 공산당과 보이지 않는 어떤 연결이 있지 세력이 있는 않는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룡과 실제 대결을 하면은 그럼요. 제가 볼 때는 백전백승하셔요. 질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황비용 소림사의 주인공 그 이영걸 선생님이나 연문 영춘권으로 성공하신 이 견자단 선생님도 우리 백병장 박사님과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못 이겨요. 중국 무술은 영화에서나 훌륭하지 복싱 선수, 킥복싱 선수한테 그냥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백병찬 박사님하고도 몇 번 모의 가상 대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저도 약간의 쿵우나 소림사나 이 복싱을 해서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할 수 있었는데 방어가 안 돼요, 이게. 방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맞아도 펀치가 이게 내 시야 밖에서 와요. 밖에서 가죠. 그리고 맞고 자빠져도 내가 왜 자빠졌는지 몰라요. 우리 무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병찬 박사님과 몇 번 대련했지만 무슨 귀신하고 싸웠다가 내가 이게 꿈에서 깬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요즘도 보면은 대부분 남자들이 싸울 땐 키가 182m가 돼야 건장한 체구로 싸움을 잘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니죠. 그래서 이 70억 인구 중에서 가장 싸움을 잘한다고 평가받는 실화선이 이성순 선생님이 있고, 예. 최배달 그 최영희 그 극진 가라데 예. 그 극진 공수도의 최배달 선생님과 싸우셔서 제가 볼 땐 지금 백병찬 박사님이 100% 이긴다고 보는데 예. 언제 기회가 되면 그 무술 시범을 보여주셔요. 알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사실 과거에 그 흑인 복서 슈거레이 레너드가 귀신처럼 했잖아요. 예, 예. 그 토마스 헌스도 그렇고. 예. 그리고 몇 년 전에 매니 파키아오와 플로이드 메이웨더가 대결했는데 네. 그때 파키아오가 1,200억 원을 받았고 메이웨더가 1,600억을 받았어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슈거레이 레너드나 토마스 헌스나 네. 그 과거에 이름을 알리던 조지 퍼먼이나 이 돌아가신 알리 선생님 예. 그리고 파키아오나 메이웨더가 실제 우리 백병찬 박사님과 펀치로만 하든지 아니면 발까지 쓸 수 있는 격투기로 하든지 될 수가 모든 룰을 해도 100% 이기십니다. 그러네. 이게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저 가수 박샤로니가 과장한다고 하지만 저는 과장을 안 해요. 제가 대여섯 번 모의련을 했지만 이게 방어법이 없어요. 없죠, 이거. 그 제가 이 복서들하고 싸울 때 정 실력이 안 되면 끌어안거든요. 네. 이걸 크린치라고 하는데 이건 크린치도 안 돼요. 안 통하죠. 이거는 크린치도 안 되고 끌어안을 수도 없고 도망가면 뒤통수 먹고 자빠지고 이 조만간 이 무술을 KBS나 MBC, 네. SBS 방영하길 바랐는데 그 예전에 SBS에서 무술 네. 그 공연을 하셨는데 왜 그게 방송 불발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때 내가 경기도 시흥시에 살았는데 SBS에서 세상은 이런 일이에서 나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어려운데 그때는 지금보다 강하잖아요. 한 20여 년 됐으니까. 그래서 과도를 단단히 쥐고 있어라. 과도를 단단히 쥐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배 있죠, 배. 배에서 그냥 한번 탁 밀었는데 그 과도가 그렇게 튼튼한 과도는 안 했어요. 과도가 딱 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을 보고 SBS 담당 PD가 를 특종 찍었습니다. 기뻐하는데 옆에 키가 작은 부장이 이거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나는 세계에서 아무도 못 쓴다는 이순신 장군 칼을 쓰는 사람이고 또 검도가 두 손으로 베는 걸 보칼로 한 손으로 쓰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이 배로다가 그냥 과도를 혀버리니까 지금도 내 몸이 돌 같잖아요. 거의 칼끝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주면 검도협회에서 항의가 들어온다고 안 내줘요. 그게 SBS 방송입니다. 기가 막힌 나라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보면은 진짜 실력자는 죽어요. 살려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 54kg에 178cm였는데 반타급이에요. 그래서 반타급은 때리면 KO로 죽으니까 나이트급으로 했는데도 우승했어요. 그래도 걔가 다 죽어 나자빠졌어. 그러니까 미들급에서 내려온 69kg 내가 또 붙였어. 거기서도 2회전에서 RSC로 이겼어요. 그리고 시합 당일날 6kg가 체중이 모자랐어. 그러면 얘는 운동 안 해도 되는데 얘가 체육관에서 시킨 대로 한 게 아니고 나한테 우리 집에 내려오는 가전무술을 배운 거로 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사범위 애들이 막 그냥 빠따 치면서 산에 가가지고 막 운동을 얼마나 시키는지 이 발바닥이 물이 잡혀가지고 그럼 고문한 거예요. 그때 그 충남 복싱 애들이 10몇 명인가가 다 집단 탈출을 했고 우리 아들도 같이 탈출한 뒤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더니 또 그 뒤로 안 하려고 그래. 군대 가기 전에 왜 안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 저한테 중학교 때 맞은 친구 애들이요 지금까지 어리버리해서요 제가 미안해 죽겠어요. 아버지 이 비금생법은 이렇게 하면은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합니다. 사실은요
나도 그렇고 나도 중2 때 한 대 때리면 다 KO였어요. 우리 아들도 중2 때 때리니까 다 나가더라. 우리 비금생법은 초등학교 때는 내가 나이 먹은 애들하고 다니느라고 많이 맞았어요. 의도 터져보고 돌도 던져보고 별짓 다 했는데 내가 많이 맞아봤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내가 힘이 생겨가지고 한 번 찌르면 다 KO로 싣고 실어갔거든요. 우리 아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들이 182에 지금 100kg가 나가요. 지금 그 장사가 비금생법으로 때리면요 다 죽습니다. 근데 애가 착해요. 그래서 우리 애는 그 54kg짜리가 60kg 때 69kg 때 다 때려 눕혔어요. 한 대도 안 맞고 한 대도 안 맞고 복싱 맞습니다. 선수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때 중2 때 1초에 간 주먹이 4회 이상 나가요. 그 빵빵 4방 때려 박아버리면 그냥 다 나가 떨어져 버려 그냥. 이건 펀치가 안 보여요. 네, 그랬으면 지금 빠끼오 같은 거는 게임도 안 되죠. 그런데 대한민국 복싱계에서 얘를 죽여버린 거예요. 나도 옛날에 복싱 선수 하려고 그랬어요. 가면은 전부 자기들 시키는 대로만 하래. 우리 한국은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K1이나 UFC의 코치로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옛날에 이마이라는 사람이 그 일본에 그 이마이가 나를 그 여자 둘을 주고 가자. 첫 번째 조건 여자 둘을 데리고 가자. 두 번째 조건이 그 동경에다 병원 만들어 줄 터이니까 일본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 고쳐라. 세 번째가 안토니오 이노키 있죠? 그 레슬링 하던 사람. 응? 역도산에 그 안토니오 예, 이노키가 진짜. K1을 하는데 그 K1의 무술 지도를 하라고 하는데 나는 일본에게 이걸 전할 이유가 없다. 왜? 우리는 일본에서 그 납치됐던 선조를 살려내고 장렬하게 전사한 성원정공신에 내가 14대손이고 13대손 그 할아버지를 우리 비금생법 일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무술을 일본에다 팔 생각이 없다. 줄 생각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냥 그걸 거절하고 왔죠.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것을 내가 그때 포기한 겁니다. 애국심 때문에. 저도 이 K1이나 UFC를 보면 과거에 슈퍼스타였던 효도르의 펀치가 약간 백병장 선생님의 펀치와 같은데 효도르가 왜 약간 비슷한 그런 액션이 나오는지요? 아,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일반 스트레이트로 치기 때문에 보입니다. 그런데 효도르는 이렇게 아웃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무술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잠깐 이게 벌써 두 방이 나갑니다. 느리게 해볼까요? 한 방이 둘러서 이렇게 안으로 꺾어쳤어요. 두 번째 때리기 때문에 이게 팍 하면 벌써 두 방인데 그래서 나한테 맞으면 안 보이는 거면 손이 상대방 뒤로 갔다가 훑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복서 가드가 쪼개져요. 아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 카바링을 다 부셔버립니다. 끌어안을 수도 없고. 끌어안을 수가 없고 끌어안을 정도 되면 벌써 나가 떨어진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이 이제 망하고 네. 이제 보수파 이스라엘과 미국과 합세하는 정말 애국 세력이 다시 집권한다면 네. 백병장 박사님이 다시 봉사할 기회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요. 네. 그리고 지금 그 5.18 광주 사태에 대해서 목숨 걸고 평생을 바치신 지만원 박사님의 유튜브가 폐쇄가 돼서 예. 지금 그 지만원 박사님의 그 소중한 내용들이 뉴스타운에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만원 박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시는 분들은 뉴스타운에 가시면 지만원 박사님의 예. 지나간 모든 방송이 있으니까 홍보를 해주시고 예. 그리고 세일교회에 방공운동을 하시는 김정윤 목사님도 뉴스타운에 나오십니다. 그 김정윤 목사님도 돈이나 명예 욕심이 없는 깨끗한 그렇죠, 분이고 그분들도. 예. 이분도 목숨 내놓고 암살 테러 각오를 하고 예. 죽을 각오로 나라 지키시는 분이라 예. 뉴스타운에 김정윤 목사님과 지만원 박사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 그리고 지금 참 제가 자부심을 느끼는 게 우리가 전쟁 무기를 만드는 보잉사나 로키드 마틴 그리고 전쟁 나면 벤츠나 BMW나 도요타 혼다 미쓰비시 닛산 이런 대기업들이 전쟁이 나면 무기를 만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 삼성이나 LG 현대 SK 하나가 무기 개발에 올인한다면 어떤 수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을 죽이려고 하는 데는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미국도 삼성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삼성에서 만약에 첨단 무기를 만들게 되면 미국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이 들립니다. 어떻든
이런 대기업에서 무기를 만들어야죠. 왜냐, 평화가 유지가 되려면 우리가 적보다 강할 때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지 적보다 힘이 약해서는 평화가 유지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부국 강병입니다. 나라는 무조건 부자가 돼야 돼요. 일본처럼 부자 나라의 일본이. 그 다음에 강병, 군대가 강해야 돼요. 일본은 군대가 없죠. 그래, 강병해야 됩니다. 군대가 약하면 안 돼. 그래야 국태민안, 나라가 편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이 편하고. 저도 예전에 벤츠나 BMW 네. 독일차가 최고라고 믿었었어요. 네. 근데 요 근래 현대의 신형 제네시스나 네. 기아의 K7이나 K9 그리고 르노 삼성 자동차의 SM6를 탔는데 한국 사람이 만든 자동차가 이제 렉서스 도요타가 더 나은 면이 많아요. 당연히 낫죠. 그래서 제가 제네시스나 K5, K9, SM6를 탈 때 야, 이 기술이 어떤 미사일이나 장갑차, 탱크, 기관포, 핵잠수함을 만든다면 이건 세계 최고가 될 것 같아요. 세계 최고가 되죠, 결국. 예.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4.15 부정선거를 어떤 조작 증거만 되면 이긴다고 하는데 우리 김일성 선생님의 유튜브를 제가 들어보니까 예. 부정선거 증거만 갖고는 안 되고 예. 미국을 개입시키려면 중국 화웨이가 그렇죠. 중국 인민군이 간첩을 보내서 그렇지. 4.15 부정선거를 만든 것을 미국에 알려서 맞아요. 미국이 개입한다면 이건 뒤집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화난다고 청와대 불진료로 싸울 게 아니고 어쨌든 중국 화웨이 인민해방군이 배후 조작한 거를 확실하게 증거를 잡아서 미국에 연결하여 네. 미국이 간섭해서 자동 개입해서 뒤집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김선일 선생님의 말씀이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미국이 개입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저도 예전에는 이제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는 신문 뉴스에 나오는 그런 정치인들이나 어떤 단체장이 어찌 보면 빨갱이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때 당시에는 저게 양심세력 같기도 하고 간첩 같기도 했는데 이제는 문재인 정권이 되니까 네. 지가 간첩인 거를 인정해요. 인정하지. 그리고 간첩인 거를 인정을 해야 높은 자리 가기 때문에 네. 이제는 누가 간첩인가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또 네. 그런 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것들이 제가 볼 때는 오래 못 갑니다. 못 가요. 예. 이 추미애 하는 거, 조국 하는 거, 문재인 뻔뻔한 거 보면 이게 사람이 겸손하게 잘못해서 그럼. 미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없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무조건 그러면 우리 웃고. 국민들은 또 마음이 여려서 에이, 살다 보면 실수하자고 봐주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법대로 하냐, 이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꿈꾸던 이스라엘과 미국과 한국의 삼각 3위일체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언제쯤 될까요? 아마 지금 북한, 지금 중국은요. 중국은 지금 산샤 때문에도 거의 쓰러질 지경이고 또 그 발원지 아닙니까? 코로나의 발원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죽을지 모르고 또 그 넓은 땅덩어리가 기근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거의 망조가 들고 있습니다. 거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하냐, 김정은이를 품에 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포 약간 쏘면은 조그만 애기가 막대기 들고 어른하고 싸우자 그러니까 알았다, 너 무섭다. 그게 장난쳐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을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끌어안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중국 믿다가 개밥의 도토리가 돼서 이 정권이 나는 오래 갈 수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미국의 과학자들이 역추적하니까 결국 중국에서 우한 폐렴. 당연하죠. 이놈들이 화생방 무기더라고요. 예, 그냥 그러니까. 화생방 무기예요. 미국을 대적하려고 만들었다고.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트럼프가 스텔스기로 중국을 깨뜨려 부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그렇죠. 아예 수백조 수천조 아마 경이 갈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수십 경 수백 경 손해배상해서 아예 중국을
미국이 압류를 들어서 그럴까요? 중국을 미국이 뺏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머리가 좋아요. 아, 그러면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주먹 싸움 하면은 저걸 고소해서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 네. 저 손해배상 청구해서 아파트 뺏어버리는 게 더 무섭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지금 저는 고소해서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고 너 나 때렸으니까 너 아파트, 은행 통장 다 뺏어.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미국은 합법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예. 당장 후세인 같은 거 그냥 총 한 방이면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 재판에 해부해서 정식으로 재판을 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은 얼마든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 왕따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중국은 망하든지 아니면 거의 기아에 허덕이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전체적으로 홍수환하고 메뚜기 때문에 감자, 고구마 하나 구경할 수가 없대요. 이게 천벌받은 메뚜기가 거예요. 먹어쳐서. 그리고 일반 메뚜기 이 손가락만한 게 아니고 비둘기나 참새만한 메뚜기가 수백억 마리가 오면은요. 사진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성경에도 메뚜기 대왕이 있는데. 예, 이거는 영적인 걸로 보여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우리나라 여의도 그 면적이 89만 평이에요. 근데 89만 평의 그 농작물이 있는데 메뚜기 떼고 오면은 그 10분이면 없어진대요. 그 무시무시한 거예요. 뭐 총칼로 죽이는 게 아니고 사람 양식을 다 그냥 메뚜기가 싹 갉아먹으면 여의도 89만 평 10분에 다 없어진대요.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큰 메뚜기는 이런 돼지나 소, 닭도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 이빨이 강하답니다. 그럼 이게 황충이지 이게 뭐예요? 황충지향이죠. 맹수네 맹수. 거의 박쥐야 박쥐. 그건 맹충이야 맹충. 그래서 조만간 제 생각에 이게 이런 메뚜기가 우리나라 간첩들 다 물어 뜯어 먹을 것 같아요. 예. 그래. 부디 한국에 메뚜기 떼가 와서 간첩들 다 뜯어 먹길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난 좀 뭐 사진이라도 한번 보고 싶네요. 예. 그리고 그 지금 우리 백병장 사장님이 특허가 많고 예. 이번에 이제 조만간 한강에 예. 띄울 보트가 있는데 예. 이 보트는 어떤 폭풍우나 비바람이나 어떤 강력한 흔들림 속에서도 요윙, 롤링, 피칭이 없다. 그러니까 없습니다. 요윙, 롤링, 피칭 그냥 쉽게 말해서 흔들림이 없다는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를 만약에 백정환 박사님이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서 태어났다면은요, 예. 정부나 대기업이 설계 도면 다 해주고 당연하죠. 다 대량 생산해서 예. 그 기업이 90% 먹고 예. 백병장 박사님이 아이디어만 제고선 10% 먹어라 이렇게 편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도 되죠. 근데 한국은 그 시스템이 안 되고 자꾸 공무원이 규제를 만들어서 규제를 다 망하게 만들어. 이게 지금 개인 돈으로는 그걸 못 만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애국자고 이 기술을 한국에 주고 싶지만 예. 백병장 박사님이 이렇게 잘못해서 부도가 나거나 파산이 될 바에야 예. 한국 정부가 안 도와준다면 이스라엘 모사드나 예. 미국 CIA 이 기술과 좋죠. 비근셈법 그 금침과 예. 그 격투기 이건 이 땅의 무술이 아닌 하늘에서 계시받은 이 비근셈법 무술과 의술을 미국과 이스라엘에 전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생각도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지금 그 우리나라 쇼트트랙의 슈퍼스타 안현수가 네, 안녕하세요. 오히려 코치의 조작으로 안현수를 국가대표 선발해서 일부러 넘어뜨리라고 해가지고 그 일부러 그랬지. 안현수하고 아버지가 오죽하면 러시아로 맞아요. 갔겠습니까? 네. 그래서 안현수가 결국 러시아 가서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렇죠. 이게 보니까 과거에 우리 차범근 감독님이 월드컵 대표 감독을 할 때도 실력 있는 선수를 뽑고 싶은데 자꾸 외부 정치권에서 예를 들어서 저 대통령 아들이다. 저거 국회의원 장관 친척이다. 저 청와대 비서실의 사돈의 팔촌이니까 이 선수 써라. 그래서 차범 감독이 싸우다 그렇게 망가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누구죠? 저 축구 네덜란드 누구죠? 예, 지금 손흥민이가 아니 옛날에 잘했고. 감독.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히딩크 선생님. 히딩크 감독이 예. 바로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박지성이 같은 경우는 그 히딩크가 선발한 사람이에요. 거기다 군대도 못 가는 평발이요. 그런데도 그렇게 천재적인 것이 나왔잖아요. 바로 그 히딩크 선생이 그런 애압의 영향을 안 받아서 그때 우리가 축구가 센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지금도 그
감탄한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한국인 그 감독들은 우리 한국 선수들은 힘은 좋은데 기술이 좋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거꾸로 봤어요. 한국 선수들은 힘이 약한데 기술은 좋지만 힘이 없다. 그래서 체력 훈련을 계속했어요. 맞아요. 힘. 근데 우리나라 한국 감독님들은 이게 자꾸 기술만 테크닉만 강조하다가 16강전도 못 갔거든요. 몸싸움으로 근데 히딩크는 계속 그 평가전에서 5대 0으로 쳐도 체력만 훈련시켰어요. 그렇지. 그다 결과하는데 이게 몸싸움. 그 몸싸움, 어떤 파이팅, 그리고 체력, 이게 어찌 보면 무식한 거거든요, 이게. 아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역시 어떤 스포츠는 체력이거든. 어떤 한계를 벗어난 어떤 명장, 어떤 그 일반인들을 뛰어넘는 도인들이 보는 눈은 거꾸로 반대로 보는 것 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제가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제가 볼 때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양복을 입는 것 같아요. 넥타이도 맨 방송 나올 때마다 옷도 갈아입고 여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무슨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없는데 새 사무실을 배정받으면은 거기 가구부터 바꾸고 컴퓨터부터 바꿔요. 맞아요. 그리고 세단 차부터 바꿔요. 당연하지. 원래 이 외국은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국회의원 이 공무원 국회의원 이런 청와대에 쓰는 비서실에 쓰는 이런 가구 직기류 컴퓨터는 20-30년 써도 된답니다. 그걸 바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도 사실 장고장 없으면 20-30년 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이나 유럽의 국회의원들을 보니까 5선 10선 하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5선 10선 한 미국 상하원 국회의원들을 보면 양복 하나 가지고 20년 입어요. 그래요. 차도 40년씩 타고. 넥타이 하나 가지고 10년 넘게 써요. 미국은 차도 40년씩. 그리고 그 미국 국회의원이나 유럽 국회의원 차려봤는데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래. 그래 월급도 작아요. 국회의원도 봉사직으로 바꿔요. 그리고 제가 눈물 난 게 미국의 2스타, 3스타 장성들이나 미국 국회의원 장관 부인들이 파출부를 해요. 그렇지. 이게 한국의 상상이 갑니까? 전직 대통령이 신문팔이하고. 네. 그 자기 남편이 전직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2스타, 3스타인데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하고 그렇죠. 그리고 가끔 파출부 가서 남의 집 빨래 해주고 몇 달러 받고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미국 국회의원 어떤 구두를 봤는데 이 구두 뒤축이 달아가지고 한 10번 넘게 뒤축을 갈아 끼우면서 구두를 10년 넘게 신었대요. 네. 그리고 출퇴근도 자전거 타고 다녀요. 거의 다 자전거 탑니다. 그리고 가끔 국회의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걸 봤는데 사실 고급 오토바이는 몇 억대가 되는데 좋은 거 타겠지 했는데 우리나라 우유 배달 요구르트 아줌마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오토바이 타고 국회의원이 출퇴근을 해요. 그리고 평상시 보면 옷도 10,000원짜리 티셔츠 이런 가방도 보니까 우리나라 길에서 파는 5,000원짜리 가방 그런 거를 쓰면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렇죠. 근데 무슨 한국 국회의원 보좌관이 10명씩 되고 미친놈들이야. 세단에 고급 양복에 나라 돈 다 축내는 놈들이야. 그리고 무슨 밥 한 끼 호텔에서 20-30만 원짜리 회를 먹어요. 그러니까. 지들이 하는 게 뭐가 있는데 호텔에서 수십만 원짜리 고급 요리를 먹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미국이나 유럽 국회의원들도 쟤들 비싼 거 먹겠지 하고 해서 보니까 5,000원짜리 햄버거지 어쩌고. 빵, 우유 하나 먹고 말아요. 맞아요. 비싸야 10,000원짜리 맥도날드 하나 먹어요. 그렇지. 이거 우리 국회의원들 살려두면 안 돼요. 이거 가만두면 안 돼요, 이것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 19대 때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한 사람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출마는 못하고 선언만 했는데 그때 공약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는요 국민투표를 해야 돼요. 국민투표를 해서 뭐라 하느냐, 이것도 동사무소입니다. 1번 국회의원 월급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러면 국민들 아마 90% 이상 주지 말라고 할 겁니다. 지방자치를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이것도 국민투표로 물으면 지방자치 하지 말라는 분이 90% 이상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검사 판사가 나쁜 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AI 인공지능 컴퓨터 재판 이거 하면은 반대할 국민이 거의 없어요. 현직 검사 판사 변호사 빼놓고 대다수 국민들은 다 찬성할 겁니다. 재판을 읽으세요. A와 B가 어떤 프로그램을 딱 놓고 따닥 쳐보니까 A가 B에게 얼마를 지불해라, B가 A 얼마를 지불해라, 이렇게 판결이 나오면 일본처럼 합의 보고 말아요. 우리나라 마냥 변호사 수임료를 50억 100억씩 받아서 변호사 검사 판사가 나눠 처먹고 죄 있는 사람 보고 없다 그러고 없는 사람 있다 그러고 거기다 일사부재리 원칙 이렇게 더러운 체계인데 검사 판사가 한 번 한 것은 뒤집지 말라 이거예요. 거기다 대한민국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형 법정주의 법치국가입니다. 검사나 판사가 어떤 판결을 하려면 딱 떠지는 법령에 의해서 처벌해야 되는데 법령을 따지지 않고 판사가 기소 불기소 지들이 막 때리면 되는 거예요. 국민은 살아갈 길이 없어요. 천하의 나쁜 놈들이 검사 판사 변호사입니다. 그래서